시설 권리금, 즉 유형자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설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인테리어의 상세 견적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소송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시행된 게 2015년 5월 13일이니까 벌써 9년 정도가 됐는데요.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이제 선례가 없다 보니까 선구적으로 판례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기분으로 정말 재밌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많은 쟁점들이 대법원을 비롯해서 하급심 판례들로 누적이 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하려면 임차인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을까요? 일단 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시거나 무단 전대한 사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3달치가 연체가 되면 해지도 갱신 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봐야 된다 라고 선고를 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상세히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3개월치 월세 연체라는 것이 3개월이 누적되어 있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한 달 연체됐다가 또 바로 갚고, 한 달 연체됐다가 바로 갚고, 한 달 연체됐다가 바로 갚고, 이렇게 3번이 됐다고 해서 3개월치 연체는 아니세요. 하지만 2월분이 한 달 연체가 됐고 4월달이 한 달 연체가 됐고 10월달이 한 달 연체가 됐다 라고 하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3개월치가 연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되실 수도 있고 갱신이 거절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권리금 회수도 안 된다. 그러니까 3개월치가 누적돼서 연체되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꼭 임차인이 하셔야 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확보를 하시고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진행을 하셔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부해도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이 합의한 경우에는 당연하고요. 재건축이나 노후, 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하지만 여기서 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라는 것은 최초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처음 고지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 노후화가 인정이 되려면요. 안전진단으로 D등급, 2등급 정도는 되어야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 건축입니다. 창고나 테라스나 이런 부분들의 불법 건축을 해서 임대인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 부과가 고지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시는 행위, 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월세나 보증금에 비해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만을 데려오라고 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이란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좀 다른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올린 경우와 또 아닌 경우, 또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은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좀 봐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20%도 현저히 높다고 인정된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50%도 현저히 높지 않다라고 인정되기도 했기 때문에 소송 중에는 이제 시세 감정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임대인 혹은 그 가족이 매장을 직접 사용하겠다 라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 숲에서 대법원 판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라는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선진적인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오직 임대인 측의 사정이죠. 매매나 재건축을 하겠다 등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을까요? 임대인분이 확정적으로 신규 임차인의 주선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 방해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거절 의사 표시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을 하면 소송을 못하지 않나요? 무효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권리금을 포기한다 이런 식의 특약은 상임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의 조항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권리금 소송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권리금은 인테리어 설비와 같은 시설 권리금, 그리고 점포 위치에 좌우되는 바닥 권리금, 매출이나 노하우, 순수익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영업 권리금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설 권리금, 즉 유형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하실 때 또 추가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설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상세 견적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후 소송에서 감정을 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됩니다. 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셨다면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서,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업권리금과 같은 무형자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 내역, 손익계산서 또한 소송 중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요. 높은 매출과 이익이 나는 매장이었다면 당연히 영업권리가 높기 때문에 높은 금액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권리금 소송을 계획 중이시라면 매출 누락이 없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팁이 있다면 신규 임차인을 찾으시면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요. 계약금도 은행 계좌로 받으시라는 건데요. 이 현금 수수한 것은 또 증빙이 안 되실 수도 있어가지고요. 이 권리금 소송에서는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서상의 금액, 그리고 소송 중 감정평가된 금액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의 금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 지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못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급심에서 많이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법원에서 상관이 없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20년이 되신 분들도 권리금 회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2억으로 했는데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으로 감정평가된 금액 중에 낮은 금액을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신규 임차인의 주선이 가능했다면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서상의 권리금 액수가 중요하겠죠. 만약 감정평가에서 3억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이 2억으로 되어 있다면 법원은 2억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이 감정평가액을 참작을 하되 반드시 그 금액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액수이기 때문에 임차인 측이라면 권리금 계약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배를 받아내는 것, 반대로 임대인 측이라면 이 금액을 전부 기각시키거나 50% 이하로 대폭 감액시키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그 밖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간혹 신규 임차인을 찾지 못하자 다급한 마음에 가족이나 지인과 권리금 계약을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허위의 권리금 계약으로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소송 중 이 해당 신규 임차인이 이 위증죄 부담을 안고 선서를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방해 시 바로 소송을 가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숲은 임대인 측이 절대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내용지명 발송부터 선임을 해서 임대인 측과 합의를 먼저 진행을 해보고요. 이것이 결렬이 되면 법원 산하에도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차후에 소송으로 갈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 4-5번 정도의 재판을 거치고 변론이 종결이 되고 종결일로부터 보통 한 달 안에 판결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2024년 이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